1959년 11월 18일 미국 전역에서 어떤 건물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무슨 전국적인 기념일 행사 중인가? 아니야. 그 장소는 바로 영화관이야. 영화관? 미안해. 내 놀래켜서 미안해. 미국에서 바로 배너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 아, 배너. 배너라는 영화의 주 무대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 로마.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러면 내가 짧게 밀라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밀라노 교회는 1997년 2월 한 가정이 유학을 오면서 모임이 시작되었어.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해서 자그마한 모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고 해. 2006년부터는 총 7분의 단기 파송 전도인들이 갔다 오셨고 2010년 12월 드디어 첫 상주 선교사로 이규철 선교사님이 가셨었어. 지금은 후임으로 가신 권건남 선교사님이 계시는 중이고 성도 수는 성인 총 30명, 학생 총 25명으로 55명이 교제를 하고 계신대. 밀라노 교회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 뭔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탈리아, 밀라노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 딱 떠오르는 것들. 이탈리아 밀라노. 명품 커피, 부자 파스타 이런 거? 맞아. 다 맞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 뭐 빠진 게 있나? 바로 카톨릭이야. 응? 카톨릭?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밀라노 선교 현실에 대한 이야기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해외 선교를 꿈꾸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나라와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해외 선교를 가본 적이 있어? 나는 최근에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왔어. 선교를 다녀서 어땠어? 기도를 하면서 갈 수 있었고 동시에 뿌듯하면서도 내가 알지 못했었던 좀 간과했었던 어려움들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제목은 유럽 해외 선교의 환상과 실체야. 오,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면서 흥미롭네. 먼저 내가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게. 언어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인구는 약 6천만 명 정도가 돼. 또 이탈리아의 지도를 보면 장화처럼 생겼어. 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오, 그리고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성향들이 있어. 비슷한 성향?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야. 그래서 이 감정에 호소를 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될 것도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것도 될 때가 있어. 오, 신기하다. 그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네. 근데 이게 전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 오, 왜? 우리나라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이런저런 노력을 좀 하면 그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에서라도 또 성의를 봐서라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좀 있잖아. 그게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야.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거? 맞아. 그런데 이탈리아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 하나가 더 있어. 뭘 것 같아? 글쎄. 혹시 카톨릭? 눈치가 좀 있네. 이탈리아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카톨릭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가 카톨릭이고 카톨릭이 곧 이탈리아야. 자신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서 생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 그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부터 이탈리아의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세뇌당하게 돼. 아니, 그러면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거야? 선택이나 자유는 없어?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
원치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를 않아. 이 카톨릭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반에 한 50명이면 약 한 3, 4명 정도 거부를 하지. 그래도 그나마 강제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가 정말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이 교육 과정을 부모님들도 똑같이 겪었거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 생각하거나 반문할 의지조차 없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들이 성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 그들에게 이거는 무조건 사실이야. 그리고 카톨릭이 정의이자 진리야. 진짜 안타깝다.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배워야 할 텐데. 그들은 진짜 진리를 배우지를 못해.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었을 때 이게 왜요? 하고 따져본 적 있어? 아니 없지. 그게 당연한 거니까. 또 그게 정답인 거고. 그치? 우리도 초등학생 때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 이탈리아도 동일해. 카톨릭에 대해 배우는 아이가 이게 진짜 사실일까?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들한테는 카톨릭이 1 더하기 1은 2와 같아. 진짜 슬프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지. 이탈리아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왜 전도하기가 힘들까? 그러게. 학교 수업으로 듣는다고만 해도 다 믿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탈리아는 문화적으로 카톨릭과 직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문화유산을 보러 가게 되면 그게 곧 카톨릭의 역사이자 눈앞에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더더욱 의심이 없어. 아. 세계의 역사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역사는 누군가가 해치지 못하고 보존을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대부분이 양식 자체가 화려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어. 이들한테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조차 문화이자 역사야. 우리나라는 맛집을 가면 외부로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막 화려하게 해놓잖아. 그런 곳이 많지? 근데 이탈리아는 간판 하나도 마음대로 바꾸고 수정하고 달 수가 없어. 정말 맛집이라는 것도 겉은 되게 평범한 게 이 이유 때문인 거야. 건축물조차도 이들에게는 역사인 거야. 와, 이런 부분은 좀 멋지면서도 많이 엄격하네. 오늘 내가 제목이 뭐라고 했지? 해외 선교의 환상과 실체? 그러면 이번에 밀라노 선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Ante Dios, los nuevos propósitos son que me ha cambiado. Gracias a Él he sido una nueva persona. Hasta ahorita he cambiado cómo se llama totalmente. Espero seguir cambiando porque falta. Yo vengo de Bolzano y he conocido a una familia venezolana y ellos me han hablado de la iglesia de Milano y me han invitado a su casa para ver unos seminarios y solamente he visto un seminario, el número 1. A partir de ahora, yo de Filia he decidido cambiar toda mi vida.
el Dios que me ha dado su gracia, su amor tanto por nosotros y por mis nietos, por mi hijo. La mia visione, prima mi chiamo Michelle, ho ricevuto la salvezza nel 2018, quindi sono molto giovane comunque nella fede. La mia visione Devo fare il comportamento come cristiano, modo giusto e pulito. Però bisogna studiare bene le parole di Dio.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 우리나라도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해외에서는 뭔가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낯선 이방인일 테니까. 내가 비유를 하나 해줄게. 만약에 낯선 나라의 외국인이 와서 이보세요. 김치 이거 당신 잘못 알고 있어. 김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어이없지. 아니 김치는 우리나라 건데 낯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넌 잘못됐다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그들한테 있어서는 김치가 성경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돼. 이탈리아 현지에 사는 한국 사람들 중에 사업에 성공했다던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던가 돈이 많다던가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도 그들에게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야. 절대 이방인을 높이 보지 않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밀라노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주님의 군사로서 묵묵하게 할 일을 하고 계셔. 나는 뭔가 유럽이라고 해서 되게 풍요롭고 좋은 생활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 나는 내가 이탈리아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비교적 잘 살고 멋진 나라에 갔지만 부유하지 않고 인프라가 좋지 못한 나라와는 다른 힘듦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어? 사람들이 여유롭고 편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 이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 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면 그냥 마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신을 찾지 않지. 나는 그냥 유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 해외 선교를 나가 있다고 해서 부유하신 분들이 절대 아니야. 다들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계셔. 정말 개인적으로 아끼고 또 아껴서 물질적으로 더 내놓으셔.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만 있을까? 동양인이라서 인종차별에서 오는 외로움, 비자 문제, 아이들의 적응 문제, 그리고 또 학업 문제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적응을 힘들어하고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땠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나? 부정적이진 않고 뭘 말하고 싶은지는 정확하게 알겠어. 내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알게 되었지만 좀 해외 선교에 대해서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선교는 기도하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고 선교는 절대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은 동감해. 나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유럽 및 선진국의 해외 선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기도 가운데 꿈만 꾸던 해외 선교를 실천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 앞으로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불러줄게. 그래, 꼭 불러줘.